예, 대한민국 최고의 베테랑 변호사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법조 삼거리 세 분 변호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신유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전원길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달려가야 될 이슈가 많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희부터 갈게요. 김건희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리고요. 남편 윤석열처럼 불출석 전략을 택할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남편과는 다르게 출석을 저는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뭐 그 안에서 버틴다고 해서 뭐 재판 자체를 남편이 체포를 피했던 것처럼 네. 구인되는 그런 방식을 피했던 것처럼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전략을 다르게 갈 것 같아요. 네, 전략을 다르게 할 것 같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어떤 전략을 세워도 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르게 가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생각하는 전략이 과연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도 나오진 않을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재판 상황이나 이런 걸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또 불출석하거나 이런 것을 좀 전략적으로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과 좀 차등화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예측이 잘 안 되는데요. 예측이 안 되시는군요. 예측이 잘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날이 첫날이죠. 첫날 실질적인 재판이 쭉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첫날 정도는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이 또 나름 이렇게 이제까지 보면 이성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어서 네.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말 큰 이슈가 터졌습니다. 네, 특검이 수사 중인 또 다른 의혹, 바로 해상 술 파티. 아니 휴가 중에 해군 함정에서 뭐 우리 북한, 러시아 여러 가지 안보적인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데 해상 술 파티를 벌였다. 관련 영상부터 같이 보시고 가겠습니다. 당시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김건희 여사가 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입니다. 지인들 보라고 과거 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휴가 때 폭죽 구매 경호관들 동원한 적 있죠.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하세요. 폭죽을 산 적은 있습니다. 예, 그게 동원한 겁니다. 예, 저 7척만큼 해양 안보 공백이 좀 생겼다는 건데 군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닙니까?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일단 이게 이제 추미애 의원이 이 제보를 받아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 사건을 밝힌 게 1월입니다. 네. 근데 1월인데 지금 특검이 수사 중이어가지고 그 지금 함정들의 어떤 그 운항 기록이라든지 그런 거를 확보를 통해서 완전히 뭐 1회만 한 것이 아니라는 또 그런 주장도 지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이 지금 이 1월 달에 제기된 사건이고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인데 네. 글쎄요, 이게 수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어제 이제 특검법이 합의가 됐는데 사실 네.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이게 다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 네, 직권남용 이런 거 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검 기간이 원래 이제 30일 더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 그러니까 최대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넣었었는데 어제 그런 것이 다 이렇게 깨지면서 그냥 더 추가하는 연장하는 방안 넣지 않겠다. 네. 인원 증원도 필요하면 더 충분한 인원을 증원할 것처럼 했는데 10인 이내로 네. 10인 이내로 뭐 증언에 합의했다. 모든 걸 다 축소해서 지금 특검법을 지금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합의인지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또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필리버스터만 안 하겠다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1월 달에 나온 사건이라는 거 그런데 지금 한참 수사 중인데 이렇게 되면은 11월 중에 다 끝나는 거거든요. 특검이 좀만 더 버티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만 더 뭉개고 좀만 더 조사에 참여 안 하고 뭐 배째고 그러면은 특검 끝나는 거 아닐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해양 파티 보면은 해상 파티 보면 귀빈정 등 포함해서 해군 선박 7척이 동원이 됐다고 하고 근데 여기 김성훈 경호차장이 좀 재미있는 말을 했거든요. 술이 없는데 무슨 술 파티야. 어떻게 보셨어요? 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다 먹어서 사라진 건데 마셔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병은 그냥 바다에 던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건희 윤석열이 했던 모든 행위들 불법 행위들은 직권남용죄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네. 이건 세트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당연히 국가의 자산이잖아요. 네. 자산을 갖다가 이제 함부로 한 거니까 국고 손실죄가 될
여지도 있고요. 네. 거기다가 또 배임 소지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할수록 뭐 죄명이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기간은 짧고 해야 될 건 많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조여서 이제 수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특검 기간 연장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괜찮을까요? 뭐 안 괜찮죠. 특검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검을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원래 제 생각은 저기 정권 내내 해야 된다. 해도 모자란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라는 생각이었는데 뭐 이제 그거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까지는 뭐 설례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특검 시작할 때 일단 시작을 하고 필요하면 연장한다는 생각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연장 기간에 연장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연장을 하려면 다시 연장하려면 다시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의견 교환이나 내부적 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야 될 텐데 네. 여기에 이런 계속 지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나름 이제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었겠죠. 네. 뭐 이 사람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직권을 유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설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특검에서 기한이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말했다는 게 전달됐다거나 저는 그랬을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특검은 지금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이걸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뭔가의 근거 없이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에서 타협했다고 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결국 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타협할 문제인지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네. 김건희 지금 뭐 김건희와 윤석열 해군 선상 파티 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또 이야기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관본권 지금 폐지도 나오고 있고. 있어요. 그리고 네. 목걸이 귀금속도 사실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처음에 3종만 줬다고 자수서에 썼고 그리고 2종은 돌려받았다라고 했는데 특검이 수사를 하다 보니 사실 3종이 아니라 그 4가지가 더 있다. 총 네, 7종이다. 이것도 특검이 지금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특검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 플러스 더하기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이 뭐 해군 선상 파티 이것에 대해서도 김성훈이 폭죽을 샀다라고 이제 1월 달에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폭죽을 산 거는 맞다. 그럼 파티한 거 맞잖아요. 네. 뭐 술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수사 지금 상황 진도는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9월이에요. 네. 11월에 다 끝나는데 나 같아도 지금 수사 대상이면요. 이봉관 회장이요? 좀만 더 있으면 되겠다. 한학자 총재요? 통일교 한학자 총재요? 좀만 더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피의자로 소환되지 않기 위해서 전직 검찰총장 김오수 그리고 전 민정수석 단 5일간 했지만 민정수석 오광수 이런 사람들 마구잡이로 막 선임하고 오광수는 실제로 가서 특검 만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야, 이 사람들 버티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안 나오고 있어요. 8일 날 소환했죠? 안 나왔어요. 11일 날 소환했죠? 안 나왔어요. 지금 뭐 수술했대요. 그러면서 이거 다 치료가 되면은 나가겠대요. 네. 그럼 언제 나오겠다는 겁니까? 이거 전부 그리고 김장환 목사 네. 안 나오고 있죠. 아 이제 됐다. 이제 11월까지만 버티면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이게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아직 조사를 못한 사람들이 투들이 빽빽하고 조사해야 될 일이 한적한데 이거를 11월까지만 버티면 된다라는 인식을 지금 심어주고 오늘 이게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주당이 물러선 특검법 그 내용이 뭐냐를 3개를 꼽으세요. 첫 번째 30일 추가기한 연장 이것도 양보했고, 그다음 내란 재판 중계 의무화 이것도 양보했고, 마지막으로 나경원 이제 법사위 간사 선임 이 3가지를 좀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3가지 다 그 납득할 수가 없다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한 경위와 그 앞으로 어떤 비전을 설명해 주질 않아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떤 정책을 하고 이거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앞서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빠르게 끝나버릴 것 같은 게 나오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맞아요. 말씀대로 지금 이거 밀실 합의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아니냐 이런 거는 천천히 다 논의해보고 따져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가장 분노하고 화나시는 분들의 마음은 왜 설명을 안 해주냐. 네. 그거는 옛날에 했던 20년 전, 30년 전 구태 정치 아니냐. 이제 바뀐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간사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간사를 선임함의 문제에서는 당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정하면 보통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에 뭐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여진이 있지만 그 앞에 두 가지 특히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쉽게 물러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란 종식 당 대표는 내란 종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란에 계속 그렇게 치우쳐 있으면은 위원장당 해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연설을 국회에서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국힘당 뭐라 그랬습니까? 송원석 뭐라 그랬습니까? 송원석이 제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노상원 수첩이 실행되었다면은 이재명 대표도 저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 끝나자마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하는 말이 제발 글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제발 글이 되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말을 한 자가 바로 송원석 원내대표인데 헌정사상 최고의 망언이죠.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송원석 원내대표라는 자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내란 특검을 무력화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 송원석 원내대표의 어떤 공식적인 그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촉구하고 요구하고 뭐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는 못할 망정 그거는 그거고 이거를 전부 다 양보해 준다? 저는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제 야당이 좀 뭐 원하는 바에 대해서 여당이 양보해 줘라라는 측면을 이거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지나치게 한편으로는 이건 월권이 아닌가.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조차 모르고 있었고 생방송 중에 이게 발표되자 약간 당황하는 네.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말씀 이제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영교 의원이 바로 직전에 나오셨는데 이 합의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나 그거 몰랐다.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이해되기가 어렵죠. 지금 이제 합의한 내용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계속 말이 나오는 게 네. 30일 추가 연장 하기 않기로 했다. 이것도 사실 원래 특검법 만들 때 계획했던 내용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특검 필요한 인원 증원도 제한을 했다는데 네. 지금 특검이 좀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 특검 기간도 줄이고 필요한 인력도 제대로 안 준다는 얘기라서 네.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죠. 네. 지금 미정권에서 기대하는 제일 중요한 게 내란인데 내란에 대한 문제의 처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합의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다 이제 지금 국민들 많이 기대하셨던 내란 사건 재판 중계 그것도 조건부 중계로 했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 국힘 아니죠. 뭐 어떤 조건을 걸지 잘 모르겠지만 네. 현재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재판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예. 당연히 만들 거고 그게 그 조건 충족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 야당이 관여할 가능성은 높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중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매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주고 받은 게 금감이 금융감독이 설치 협조한다. 사실 정보조정법 문제잖아요. 그냥 통과시키면 되죠. 네. 그리고 국회 본회의 할 때 필리버스터 안 하기로 했다는데 네. 이제까지 필리버스터가 무서워서 뭘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협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양 당이 합의해서 공통된 중요 안건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협의한 안으로 만장일치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정치인이니까 납득하라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했다. 여전히 반대는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한 거야 이거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도된 것만 봐서는 국민들이 납득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 보니까 30일 합의 안 해줘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있는 것 같던데 네. 뭐 김병기 의원도 지지자가 있으실 테니까 정치인이니까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고 어떤 생각인지 무슨 대책인지 왜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이 납득해야지 김병기 의원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은 이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특검이 지금까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서 수사를 다 해왔지만 네. 기간 내에 그래도 기간 내에 혹시라도 못 끝내면은 어쩌지? 그런 걱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추가 60일을 연장하는 그 개정안을 두고서도 그럼 어쩌지? 그러면 특검이 손을 완전히 뗄 수는 없고 네. 그렇다면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를 한 뒤에도 수사 지휘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이거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특검 빨리 손 떼라. 당장 손 떼라고는 못하니까 빨리 손 떼라. 그래서 기간 연장은 없는 걸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기간 연장을 개정안으로 늘리는 게 없는 걸로 지금 가는 건데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결국에는 국민의힘 특검의 요구사항들 다 수용했다는 건데 그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내란 청산을 입으로 하냐 굉장히 비판이 거센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시 좀 돌아와서 네,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종묘도 국가유산인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해상 술파티하고 이제 굉장히 국민적으로 분노를 많이 자아내는데 문화유산 이렇게 함부로 쓰고 술파티하고 이래도 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김건희, 윤석열이 나오면 직권남용죄는 그냥 깔고 간다고 말씀드렸고 네. 거기다가 이거는 또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네. 이 종묘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위계로서 이게 공적으로 사용한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뭐 행사를 열린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공적으로 내가 이 업무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아무런 공적인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업무방해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문화재관리법 당연히 위반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게 선례를 자꾸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 처벌해야죠. 강하게 처벌해야 되고 뭐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네, 그 김필선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왕이 되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뭐 김건희가 김건희가 왕이 되고 싶었구나. 뭐 저기 사실 뭐 말씀하셨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사실 이제까지 지금 김건희가 저지른 죄들에 비하면 소소해요, 사실은. 네. 근데 다 떠나서 이게 그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현역 그 함정들을 데려다 그걸 불러다 놓고 파티를 하고 뭐 돈이 많은데 그냥 본인 개인 요트나 이런 걸 빌리거나 사서 했다고 하더라도 영분이 그러고 다니면 말이 나올 텐데 네. 불러서 파티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파티 준비를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경호실에서 준비를 하고 네. 자기 돈으로 김건희 돈으로 했을 가능성 높지 않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고손실죄가 성립하고 국고손실죄가 그 신범범이긴 한데 아마 GCS 했으면 책임 같이 져야 되겠죠. 뭐 그 가능성도 높고 문화재 종묘라고 그러나요? 가서 파티를 벌이면서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낼 만한 데가 많이 있고요. 그 뻔질나게 많이 썼던 게 청와대 영빈관도 있고 네. 많잖아요. 네, 네. 여러 군데 많은데 굳이 거기 가서 그 문화재가 원래 그런 용도로 사용되던 곳이 아니었는데 하려면은 분명히 손을 댔을 거고 뭐 그것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인데 손 대서 그렇게 무리무리 해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거기서 자리를 가졌다는 거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왕이 되고 싶은 기분을 느꼈던 거고 좀 모르겠어요. 이게 1960년대 무슨 아니면 뭐 저기 이순자가 그랬다 그러면 야 역시 나쁜 놈들이었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이게 몇 년 전에 그랬다는 거는 사실 충격이죠. 이게 네, 뭐 우리나라 금방 독재 정권 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 전혀 뭐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구나. 뭐 이런 걸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사실. 독재 네, 지금- 청산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독재 청산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나타나자마자 뭐 그냥 정말 상상하는 거 다 이상으로 했다. 심지어 자신들이 해외 순방을 갈 때는 뭐 수도라든지 뭐 샤워기 수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추는 행정관을 별도로 데리고 다녔다.
이 정도면 뭐 그리고 뭐 매트리스 네. 그 큰 매트리스를 싣고 가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항상 순방 갈 때마다 비행기에는 기내용으로 페트 참이슬 땡땡땡 10병 네 기내용인데 작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이제 페트로 큰 거. 이제 이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기내용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서 다 소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네, 지금 깊은 소식이 올라와서 잠깐 속보 전해드릴게요. 네. 우선 국민의힘 특검 수정 요구를 우리가 전격 수용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을 네.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법 합의 파기했다. 이거 뭐 결자 해지라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에 이거를 이제 합의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놓고 지금 파기했으면 파기했다고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이게 우리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의 목소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목소리가 반영됐다. 국민의힘이 지금 파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국민의힘에서 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이 3대 특검 국민의힘의 특검 수정 요구를 이제 수용하기로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근데 네. 민주당 스스로가 그 3대 특검 합의를 파기했다라고 국민의힘이 발표를 했죠. 아직 민주당이 뭘 얘기 나온 건 네, 없는 거죠. 예.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반 국민 입장에서 내란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지금 내란이 아니라 계몽이라고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곧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보내서 윤석열을 구출할 것이다 이런 것들 믿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야말로 그 의회 독재 중인 그분들 표현 의회 독재 중인 그 민주당의 의회 국회 원내대표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분노일 수 있었겠죠 충분히. 네. 그래서 그쪽 예, 입장에서. 사실 지금 국힘의 극우화를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국힘의 극우화를 문제를 삼는데 국힘이 지금 지지층들이 코어 지지층들이 지금 극우화된 사실은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 입장에서 볼 때야말로 정말 김병기 원내대표와 타협하는 게 아마 견디기 어렵지 않았을까. 썩 반갑지 않은 일이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저도 이제 국힘 쪽에서 먼저 파기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아마 엄청나게 지금 경론이 벌어지고 그렇죠. 항의가 벌어지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궁지에 몰리거나 아니면 좀 곤란한 상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밖으로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걸 지금 문제를 삼아가지고 먼저 자기 지지층들 보라고 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에 말씀드린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합의를 파기했다는 국민의힘 발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물밑접촉이 또 있었구나. 이게 비판의 여론이 많고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뜨끔을 한 거죠. 당에서. 그 지도부에서 이대로 안 되겠다. 이건 어떻게 좀 물릴 수 없나? 좀 뭐만이라도 하나 아니면 연장 하나라도 뭐가 됐든 좀 변경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이러저러한 뭐 논의 끝에 먼저 발표를 치고 나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뭐 다 오픈되고 그거 안에 과정을 좀 국민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이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면 백지화했다. 그 부분에서 소통 잘못된 거 있으면은 또 뭐 사죄도 구하고 그러면은 다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밀실 합의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3부 톡은 저 주가 조작 좀 넘어갈게요. 영장 심사 피하고 도주했던 이기훈 부회장 어제 체포됐습니다. 55일 만인데 이 부회장 이런 말 했잖아요. 특검만 좀 뭐 끝나면 된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주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특검이라는 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특검이 끝나면은 국수본으로 넘어가서 그때 뭐 대충 뭉갤 수 있다. 게다가 지금 법원에서도 지금 집사 게이트에서 3인방 영장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몸만 낮추면은 이건 피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시도가 먹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55일 만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자기가 수사에 협조를 최대한 하는 척 하면서 남은 기간 11월 30일까지 일단 버티겠다. 뭐 이런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또 어떻게 보셨어요? 명품이나 귀금속 이유한 그림까지 매간 매직에 사실 연루했잖아. 이런 문제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한 이유가 다 매간 매직을 위해서구나. 아, 최종 목표는 매간 매직. 매간 매직과 본인들의 그냥 영달. 사이
영달을 위해서만 이 사람들은 일을 해왔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이상한 일을 해도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상한 일을 해나 그 누군가를 낙하산으로 보내더라도 뭐 사적으로 이 사람과 친했기 때문에 친분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능력이 좋아 보여서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닌 모든 게 돈. 끝에는 좀 김건희와 윤석열은 다 돈으로 연결이 돈으로 된다. 연결돼 돈이 되는 거 다 했다. 그래서 마약까지 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윤석열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올 초에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 윤석열이 대통령실 참모 만나서 업무 지시 아니 구치소에 있는데 업무 지시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거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저기 당시에 이게 이 여기서 말하는 올 초의 서울구치소가 언제적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진 않은데 그 탄핵 의결 전인지 후인지가 정확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인 것 같습니다. 전인 것 예. 같죠. 다 저기 구속된 상태여서 그런 상태였다면은 뭐 이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저기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니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게 무조건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아직 이런 케이스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게 애매하긴 한데 뭐 구속되거나 조속돼 있으면은 업무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식의 규정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업무 지시를 이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업무 지시를 했다는 거는 네. 뭐 증거인익이나 뭐 정말 나라를 걱정해서 그때까지도 걱정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나라를 걱정해서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신년 국정 운영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이런 류의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어떤 업무 지시가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이 아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남아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변호인 접견을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최근에 그 저기 뭐 제가 지금 몇 가지 개인적으로 겪었던 사건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저기 검찰이 수사해서 처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변론권을 벗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업무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봐야 되고요. 네. 업무 지시 자체라기보다는 지금 업무 지시 내용이나 방식을 두고는 형법적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베테랑 변호사님도 얘기 너무 네. 100분 토론 끝장 토론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은 그 업무가 정지된 기간에 업무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요거는 불법적 업무 지시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지돼 있었어요? 네, 정지된 상태에서 네네. 네, 직무 그거. 정지된 상태에서 있었던 네. 정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 최고의 베테랑 변호사 세 분 모시고 법조상거리 해봤고요. 여러분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세 분 변호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